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요, 우리 참 산업안전 산업기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기 따로 화학 따로예요, 기사는. 근데 오늘 요게 열 문제, 요게 열 문제 나와서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러나 공부는 따로 하잖아. 따로 하나. 그러면 안 되죠. 전기하고 화학을 함께 해야, 두 과목을 해야 한 과목입니다. 전기가요, 꼭 열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는 전기에서 뭐 9문제 나올 수 있고 화학에서 11문제, 또는 반대로 화학에서 8문제, 여기에서 12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그러나 전기 플러스 화학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저압 옥내 직류예요. 알아두고 직류라 그래서 교류가 아닙니다. 직류 DC일 때 말하는 거예요. 직류 전기 설비를 전로 보호장의 확실한 동작 확보와 이상 전압 및 전압이 잘못될 때 대지 전압 억제를 위하여 접지를 해야 되죠. 우리는 접지하는 목적은 인간의 사람에게는 뭐요? 감전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기계나 이런 데는 뭐요?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 접지죠. 직류 이선식으로 시설할 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여기는 다소 유일하게요. 이거는 전압에 따라 하는데, 전압이 얼마냐? 전압이 110V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직류일 때예요. 교류가 아니에요. 직류일 때 우리는 생략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한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읽어볼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직류 이선식 시설 접지 생략 기준은 사용 전압이 110V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감전입니다. 감전이냐 전격 위험일. 감전 또는 전격, 다른 말로 전기의 충격이죠. 전압, 전격 위협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이게 뭐 감전의 1차적 원인과 2차적 원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통전 저항이 이런 게 있냐? 없어요. 벌써 틀렸어요. 통전 전력 크기가 가장 무서워요. 통전 경로, 그래서 우리는 왼손을 하면 심장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을 전기를 만질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만져라. 그래서 틀렸어요. 답이 맞는 거죠. 통전 시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해요. 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전격 위험도 결정 1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통전 전력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등이에요. 답은 1번이 틀렸고요. 그렇다면 그 외에도 전원의 종류입니다. 여기도 잘 알아야 돼요. 직류보다 상용 주파수 교류 전압이 똑같은 것에도 교류가 위험한 이유는, 교류는 극성이 변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주파수와 파형, 전격, 인가, 위상 등이 바로 1차적인 감전 전류, 통전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아니라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4쪽에도 있지만 2016년부터 17년도 계속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63번째입니다. 이거는 기사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폭발 위험 장소를 분류할 때 가스 폭발이에요. 가스 폭발. 위험 장소로 장소에 해당,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데,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요. 가스 폭발도 어디에서나 가스나 전기나 동일하게 취급해야 돼요. 분지는 별도예요. 가스는 0종, 1종, 2종까지 있어. 3종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분진일 때는 20종, 21종, 22종이죠. 이 내용은 여기도 출제되면 어디에 나와요? 실제, 화학 똑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우리 기사와 산업기사가 되는데, 지금 산업기사는 기사에 할 때는 화학 편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4번째입니다. 정전기예요. 정전기는요, 바로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정전기가 정전기를 뭐라 그래요? 동전기와 정전기가 있죠. 동전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정전기는 축적되어 있는 전기예요. 그런데 정전기 방지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해요? 정전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어떻게 해요? 전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해야 돼. 그게 첫 번째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접지하는 거예요. 접지. 그래서 1번이에요. 딱 해놨어. 그럼 찾으면 돼. 플라스틱 사용하면 안 되죠. 더 일어나죠. 대전하기 있으면 접지하는, 이거 답이에요. 대전하기, 전기가 통하는 건 무조건 접지하면 된다. 답은 벌써 나왔어요. 뭐 이렇게 방전을 촉진한다, 플러스 전화 이동을 방해하겠다. 다 정전기 방지 대책은요, 접지를 하다든지, 우리 사람은 정전 작업복을 착용한다든지, 유속대한 정치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대전 방지 사용, 가습, 제전기 사용, 제조장치 및 탱크의 아예 불 활성화, 이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접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65번째 가겠습니다. 65번째인데요. 전로에 가전류, 높은 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전류 차단장을 설치할 때 대한 설비 틀린 것입니다. 첫째,
가전류 차단 장치는 차단기, 휴즈 또는 보호 계전기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휴즈는요, 가장 간단한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차단기 휴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가전류에 대해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되고, 맞죠? 셋째, 가전류 차단 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에 백렬한다. 이거는 백렬이냐 직렬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백렬이 하면 안 되죠. 백렬이 한다는 건 일종의 OR 게이트 안 되니까 반드시 직렬로 해야 돼요. 틀렸어요. 백렬로 연결하여 가전류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 백렬로 하면 차단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백렬로 하면 예를 들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다 하면 백렬은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얘가 1로 갔다가 안 되면 1로도 가죠. 이런 거 백렬. 직렬은 얘가 끊어져 보면 아예 전류가 안 통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틀렸어요. 가전류 차단 장치가 전기 계통에서 상호 협조 보완되어 가전류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전류로 인한 차단 설치 기준은 1, 2, 3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66번입니다. 인체의 저항이 500옴이에요. 450V 해로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가장 적당한 누전 차단기. 이건 누전 차단기는 바로 전류가 얼마요? 30mA는 맞죠? 시간은 얼마? 0.03초 이하에 작동돼야 돼요. 답이네. 이것은 주로 갈로소기에도 잘 나오고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이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2016년, 17년, 17년은 연속 1회, 2회, 3회가 다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기 이야기했어요. 통전 경로 어디 있다. 통전 경로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말할 필요 없어요. 왼손에서 바로 가슴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왼손에서 가슴 어떻게 심장이 어디 있다. 왼쪽에 있죠. 그럼 답은 볼 필요 없어요. 왼손에서 가슴 얼마? 1.5의 위험도. 오른손 가슴 1.3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정해진 문제. 항상 몇 번? 3으로 이렇게 출제되고요. 근간에 5월 8일 날도 출제됐었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4-12쪽 26번에도 적중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적중되지만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68번이에요. 정전기 발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전기 발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제가 그림으로 해놨어요. 아예 방리대전 있죠. 마찰대전 있죠. 분출대전. 방전은 뭐예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방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없애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정호승 시인의 만남이라는 건배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꽃 같은 만남을 갖지 말자거든요. 꽃은 왜? 생할 때는 좋은데 얘가 사실 말라보거나 썩으면 버릴 데가 없어요. 두 번째, 또 무슨 만남? 바로 생선 같은 만남을 갖지 말자 그래요. 왜 생선 같은? 살아있을 때 좋은데 생선이 썩으면 비린내가 진동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또 무슨 만남을 갖자 맞아? 이게 이제 나오죠. 배터리 같은 만남을 갖자. 배터리는 어떻게 해? 방전되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방전은 전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답은 쉽게 4로 찾을 수 있고 그림으로도 제가 표시했습니다. 마찰대전, 방리대전, 유동대전, 분출대전, 충돌대전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69번째면 다음 방폭구조의 종류와 기호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거는 뭐 쉽게 바로 찾을 수 있죠. 안전증 방폭구조. 안전 E 맞네요. 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 몰트 방폭구 N이 아니고 M이 돼야 되겠고요. 충전 방폭구조는 이건 뭐 P가 아니고 Q가 돼야 되겠죠. 압력 방폭구조는 O가 아니고 바로 요는 P가 돼야 되고 이렇게. O는 뭐예요? O이니까 유입 방폭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엄청나게 나와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정말 앞에 이론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마다 다 100개면 100개, 바로 20개면 20개 뭐든지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들은 어때? 멋진 분입니다. 70번입니다. 뭐 이렇게 답이 보이죠? 70번도. 전기 설비에서 일반적인 우리 전기는 1종 접지공사, 1종 접지공사, 2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 4종이었고 특3종이 있잖아요. 2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은 뭐냐? 1선 지락 전류분이 얼마? 이거 400이 아니고 150옴 이하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지. 이거 몇 이하로 딱까지 됐으니까 1종은 15옴 이하, 2종은 1석 지락 전류분의 150옴 이하 이렇게 답으로 벌써 쉽게 이렇게 딱 찾았습니다. 3종은 100옴 이하, 특별 제3종은 1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
2016년, 2017년 기사만 나온 것이 아니고 산업기사만 나온 것이 두 개 기사와 산업기사 같이 나온 문제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71번입니다. 분진 폭발이 가장 낮은 물질인 건데 보겠습니다. 분진 폭발이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진 폭발의 가능성 없는 질석가루에 질석가루. 질석가루는 거의 분진 폭발이 없고 소맥분, 마그네슘, 석탄 다 우리는 분진 폭발 물질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이나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합니다. 또는 용단 녹입니다. 가열 작업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의 하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이 이거는 법에도 있는데요. 첫째, 가스와 호수와 치간 손상 마모 등의 가스 등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당연한 거죠. 둘째, 비상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스 공급 등의 밸브나 콕을 절대 잠그지 말 것. 그런데 항상 밸브와 콕은 어떻게 사용 가능하도록 잠궈놔야 돼. 절대 잠그지만 안 잠그면 어떻게 그냥 불 폭발날 때 계속 폭발시키라는 답은 벌써 2번이 나왔고요.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치간으로부터 산소와 가행 방출에는 하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자. 당연히 서서히 해야 될 거고요. 넷째, 가스 등의 치간 호수의 상호 접촉 부분 호수 밴드, 호수 클립 등 조인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3-88쪽도 있지만 역시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에도 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도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섭씨 몇 도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특수화학설비는 엄청 큽니다. 100도가 넘습니다. 특수화학설비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의 경우다. 이거는 뭐냐 하면 100도가 넘는다 그랬죠. 다 100도가 넘네. 150도, 250도, 450도, 350도. 근데 350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350도면 당연히 어디에 속해? 450도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 자격이에요. 공학 쪽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 350도 이상이니까 350도 해놓고 항상 300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450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것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수능 시험 같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도 이런 건 뭐 또 이렇게 350도면 뭐 350도씩에 해가 막연하게 한 360도까지는 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있어요. 문학을 한 사람이냐 이게 학문적으로 법을적으로는 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앞으로 있잖아요. 국가기술 자격시험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요. 이런 말을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제가 문학을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는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 온도가 가열돼 위험물질 온도, 발화점은 높은 상태에 운전되는 설비, 반응 폭주 이상 화학 반응의 위험물질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인데 여기죠 바로 온도가 얼마?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를 말한다는데 바로 우리 350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정제수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점화원 연소의 3년 점화원 없이 발화를 일으키는 최저 온도를 뭐라고 하냐? 지 스스로 불나는 거야. 3년. 이거 바로 착화죠. 착화점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이 보이네요. 75. 배관. 배관 파이프를 말하는 거죠. 배관용 부품에 있어 사용되는 용도가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엘보는 뭐요? 이렇게 하면 엘보는 L자예요 말거든. 엘보. T자는 T자예요. 배관이 이렇게 됐다면. 그다음에 크로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 밸브는 뭐요? 밸브는 유량을 조정하거나 또는 수량을 조정하거나 안전장치죠 일명. 답이 벌써 이거는 뭐요? 다 간이 물이나 유류를 이렇게 L자로 보내고 T는 T자로 보내고 바로 X는 X자로 보내는 거죠. 그러나 밸브는 바로 안전장치 혹 이런 걸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뭐 이렇게 여기서 두 개의 간을 연결할 때 갈로 방향을 바꿀 때 요거는 요거 나와 있죠. 갈로를 방향을 바꾸는 건데 Y자 T자 했지만 사실 유로를 차단하거나 밸브는 유도를 차단하기도 하지만 압력 방호 장치 중에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되죠. 이거는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계산을 했는데 계산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눈으로 봐도 된다 그랬어요. 에틸에틸이에요. 폭발 하한값이 1.9입니다. 에틸알코올이요. 폭발 하한값은 4.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 이것을 우리는 4대1로 혼합된 증기와 폭발 하한계는 각각 얼마인데 혼합증기 에틸에틸이 나올 거예요. 상한이 80%고 에틸알코올 20%예요. 이거는 누구냐 하면 리사트리가 만든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도 혼합가스 섞여 있을 경우 뭐 이런데 이놈을 하든지 이놈을 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어떤 방법을 해도 같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순수한 혼합가스를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한이 얼마요? 하한을 찾아 1.9예요. 1.9. 여기는 1.9예요. 에틸에틸이 하한이 1.9인데 상한은 얼마? 80이에요. 그대로 쳐. 그 다음에 알코올은 하한이 4.3, 상한이 20, 여기 100이니까 하면 2.14%. 쉽게 이렇게 찾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 번만 풀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기 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어디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지혜요. 지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은 50%를 사망시킨 물질한 1kg당 300mg 맞아요. 지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은 50%를 사망시킨 1000kg당 1000mg 맞아요.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대해서 실험 동물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 물질의 양이 킬로그램당 1000mg 맞아요. 그럼 4번 뭐 지에 대한 4시간당 흡입 실험이면 실험 동물은 50% 사망을 시키는 가스 농도가 3000이라는 봤나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돼요. 2500ppm이에요. 그럼 답은 벌써 4번 찾아 어디 있어요? 봐요. 여기 있네. 지에 대한 4시간 흡입 실험에 실험 동물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 농도 즉 LC는 4시간 흡입 2500ppm. 얼마? 3000. 답이 바로 4번 이렇게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운다 하지 마라. 이거. 공부는 눈으로 한다. 뭐 형광펜 사가지고 저와 함께 그냥 4번 줄 거 한 번 강의 듣고 계속 10년치를 반복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전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안전한 합격하는 이유는 왜요? 산업안전 다른 이유는 뭐예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 참 부자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어렵냐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일해가지고 평생 동안 버는 돈이 한 8억을 벌 수 있답니다.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 8억을 버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부자는 얼마를 벌어야 되는 40억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40억을 참 월급쟁이가 월급 받나요? 저도 월급쟁이가 내가 40억 번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40억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꼭 우리는 100억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00억 못 벌면 어떠냐고. 제가 그런 얘기. 왜?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대망을 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100억 부자가 될 것이면 또 어떤 분이 왜 쫀쫀하게 100억이냐. 1000억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연소의 3요소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연소가 아닌 것은 그래요. 한 가지. 이건 뭐냐 하면 메탄은요. 가연물이 돼요. 공기는 뭐요? 남을 도와주는 거죠. 공기는. 연소의 3요소 맞아요. 이거 다. 정전기 방전이 이거는 뭐요? 방전은 끄는 거예요. 소화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해? 이거는 어떤 문제냐 하면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남을 태우지도 않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이 78%는 좀 애매한 그런 사실은 문제인데요. 여기서 저도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바라고 이거는 그럼 연소의 3요소는 여기에 맡으면 정전기 방전이 이거는 소화제 이걸 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랬는데 뭐냐 그러니까 이 연소의 3요소 정전기 방전도 뭐가 된다. 때로는 정전기도 뭐가 돼요? 그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돼. 이거는 이산화탄소는요.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는 그런 물질 이산화탄소라고 해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아니고 4번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다음 물질이요. 물과 반응하였을 때 가스가 발생, 위험도 없이 가장 큰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 알아둘 게 있어요. 이게 탄화칼슘인데요. 이 탄화칼슘은요. CaC도 다시 물과 반응해 보니까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린이 되는데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게 탄화칼슘은 뭐가 되냐 하면 우리 요 사이 뭐 ICBM이니 뭐 폭발 보니까 폭탄 추진체, 달나라 싸는 거 있잖아요. 아폴로 이런 게 다 바로
뭐냐 하면 탄화칼슘이 돼요. 탄화칼슘. 이거 참고적으로 또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80번은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재 분류에서 전기하재에 해당하는 것. 우리는 네 가지 하재를 구분하죠. 첫째 A급 하재는 뭐요? 가연로 하재, 종이 같은 거. B급 하재는 유류 하재요. C급 하재 바로 전기 하재. D급 하재는 금속 하재. 이렇게 찾으니까 여기서 뭐요? 전기 하재는 바로 C급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전기 하재는 특히 색깔은 청색으로 나타내고 전류가 흐르는 상태의 뭐 전기고 우리 교재 5-74쪽도 있지만은 2016년 5월 8일 기사 17년엔 8월 26일 날 또 기사에 출제됐고 특히 요거는요. 하재의 급별 종류 네 가지를 쓰시죠.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네 번째 과목인 전기와 화학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뭐예요? 우리의 종합장입니다. 종합장에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